우리 잠깐 쉬었는데, 쉬는 동안, 이제, 독실이랑 김도인이, 오로빌에 대해서 갑자기 맹비난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독실한 김도인? 그러니까. 둘이서, 김도인하고. 왜 그러죠? 그거, 오로빌 얘기 잠깐만 한 다음에, 이제. 네네네. 아까 뭐였죠, 우리? 실제로 먹고 사는 법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잠깐만 해봅시다. 오로빌 왜요? 오로빌 뭐 어때서? 너무 공격적으로. 예. 제가 오로빌도 뭐 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표면적인만 보고 가치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네네. 그 논리가 그 자본주의 논리랑 똑같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50억 정도의 원조를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본주의는 절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로 돈을 들여서 최대 이윤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근데 오로빌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그거랑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노동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활에 유지하는 거는 5시간 최소 노동, 그리고 힘든 일은 안 해도 되고 좋아하는 일만 해서 그걸 뭘 누리냐면은 거기에서 50억 원조를 받아서 유지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락한 삶이잖아요. 예.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5시간 대비 효용이 너무 큰 거예요. 삶에서의 만족도가.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기반이 일종의 착취다. 네, 착취고 또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완전 자본주의 논리에 똑같은 것 같아요. 대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논리라는 거는 적게 일한 다음에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최소 비용으로의 최대 효과, 효용. 근데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황무지에서 무엇인가 시작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성장한 것도 국가적인 어느 정책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기 모습이니까 오로빌이라는 게 조금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35년이 지났는데 2,000명 정도 됐고 전혀 자급자족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급자족이 되려면 이 핵심 기조가 바뀌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강제적인 게 들어가야죠, 당연히. 강제 노역 15년. 강제 노역 15년. 그걸 노역으로 막 노예처럼 부린다는 건 아니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그 사회 시스템이 좀 수정될 부분들도 보이네요. 얼핏 보니까. 예. 아까 그 절에서도 절이 아니지. 네네. 영상. 저 이게 딱 제가 보기에 대비됐던 게 뭐냐면 예수원도 저는 거기 가서 체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원도 원조를 받으니까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조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관계는 확인 안 되거든요. 확인 안 되는데 헌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헌금이나 이런 거 모든 종교 공동체는 헌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랑 다른 게 예수 공동체는 오로빌 같은 삶의 극대화된 뭔가 안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절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을 하니까 자급자족의 능력이 크거든요. 거기에서 헌금이 오고 가는 거는 부수적인 요인이지, 그러니까 그걸 기본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원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만큼을 소유하고 절제한다는 거야. 네, 제가 봤을 때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금융주의자들. 그러니까 오로빌은 자본주의 논리랑 되게 똑같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그런가요? 예수원 같은 거는 이제 예수원 같은 게 아니고 예수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슈마허가 말한 거, 인본주의 같이 가장, 그래서 절제된 삶으로 운영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저는 이제 도 닦으러 다니는 게 전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로빌 가고 싶은데 나는? 그러겠지. 그러게. 5시간만 하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5시간만. 그러면은 안락한 삶이랑 막 되게 아름다운 풍경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저에 있는 욕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주의적 인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 누군가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여기 오로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인도 지역 어떤 그 노동자들이 했다는 거고. 네네. 도 닦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명상도 두 가지 논리로 되게 운영되는데 사람들이 선호한 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명상 운영 방식을 되게 선호해요.
어떤 거는 돈 내고 갔으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힐링에 대한 산사체험. 템플스테이는 어떠냐면 쉬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일어나서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노동하지 않고 그냥 쉼의 여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음식 먹고. 근데 실제로 명상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요. 되게 고대요. 빡세고. 그러니까 되게 절제되고 되게 자기를 뭔가 극복하려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자본주의에서의 명상 도 닦는 시스템은 돈을 내면 자기가 그만큼의 효용을 얻고 가는 거예요. 되게 편한 건 이득. 근데 궁금한 게 명상하러 가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 되게 빡세요. 합숙 훈련 같아. 너 해봤어? 아니 나는 공부는 해봤지. 스님들이 동한 거 서한 하한 거 해가지고 동한 거 그 뭐냐면 동기 합숙 훈련 이런 거야. 동기 합숙 훈련 학예 합숙 훈련 이런 거야. 동기 훈련, 학예 훈련 이런 거 같아요. 예. 아침 새벽 한 4시에 일어나네. 그때부터 계속 명상하고 거기서 졸잖아. 죽도로 후드로 패고. 그건 본 적 있어요. 막 그래요 진짜로. 동자승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막 음식 먹는 것도 되게 절제돼 있고 하루 3끼를 막 다 풍요롭게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되게 소식으로 아침, 보통 점심, 저녁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네. 일단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밥 먹고, 명상하고 밥 먹고, 명상하고 밥 먹고 자고? 네, 그리고 노동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실제로 수면 시간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는 거를 나왔는데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저는 종교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기도를 마음 편하게 뭐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북한 주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명상도 사람들이 그 속편하게 가가지고 쉬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굉장한 노동이랑 유사해요. 네네. 무슨 기도도 진짜 노동을 해봐. 장난. 근데 나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명상이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진짜 궁금해.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게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로빌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으신 거죠, 그죠?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너무 어떤 효용을 최소로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불가능해. 공동체 이거 다 실패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건데 자본주의 외에는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 많아도 그나마 잘 유지되는 거고. 당장 먹고 사는 방법.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체제를 엎을 수는 없잖아. 오로빌로 튈 수도 없고 7천만 원도 없어 내가. 예수원 가기에는 기독교 신조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자본주의를 떠날 수가 없어. 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너희 같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네.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 주식으로 먹고 살.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요건 이제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당장 먹고 살 거. 근데 솔직히 취업해라. 취업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취업해서 잘 하면은 월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야, 내 조사해봤는데. 한국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월급, 월 평균 근로자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월급이 311만 원이야. 너무 높지 않아요? 월 평균이 300이죠. 세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좀 너무 높은데. 보통 내가 기억에는 200 중반인데. 잘 얘기했어. 평균값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1, 2억 받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 재산 거 보면 정모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평균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평균값이랑 중위값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얘기 안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중위 1등에서부터 100명까지 사람이 있다면은 중간에 50명은 얼마를 받는가? 딱 중간에 받는 사람. 한국에서 조사 안 해. 중위값을 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져봤는데 제가 뭐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2011년 거를 찾았어요. 2011년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월급 187만 원. 그 정도야? 그렇지. 그 정도야. 그게 현실이야, 사실은. 그지. 2014년 됐으니까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내가 한국에서 중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벌이를 하면 400 정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기업 이런 것도 실제 고용 비율 보면 2% 3%대입니다. 그래 맞아. 되게 낮아요. 대기업이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 대기업 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갑니다. 5%라고 내가 알고 5%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못 갔어요. 좀 보내주세요. 다 비정규직들. 일단은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불가능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을. 근데 은행에 넣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물가보다도 안 나오잖아. 어릴 때 이것저것 고민 많이 했어. 아까 사업도 하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주식에 원래는 꽤 오래전에 했어요. 개인 얘기를 좀 하면 네. 주식에 무지랭이들이 너희들한테 내가 좀 하사해 주는 거야. 네네네. 감사합니다. 주식을 어릴 때 좀 시작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돈 투자하면 실패하고.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시작한 거는 한 20대 중반에 시작할 것 같아요. 오래 했구나. 그래서 한 3, 4회 했는데 3회 정도를 망쳤어요. 투자 대표적으로 이제 망쳤다는 건 원금까지 까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원금 다 날리고 뭐 다 날렸어요. 정말 어릴 때 그러니까 크진 않았죠. 그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응금속이라고 지금은 상장 폐지된 애가 있는데 그 최배에서 사장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투자했던 그 배응금속이 뭐로 유명했냐면은 지폐로 주면 동전으로 돌려준다. 이게 뭐야? 지폐를 투자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동전으로 바꿔줘요. 동전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쨌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해서 1억 버는 방법은 2억으로 시작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 그래서 어쨌든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식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1%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쿠키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게임 쿠키런을 막 하다가 최근에 쿠키런을 막 하다가 쿠키런이 원리는 단순하잖아요. 점프 슬라이딩밖에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많이 가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주식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걸 하고 하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광적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이비 정도. 겨울에 제가 쉬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요거 쉬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한번 파보자. 그래서 자는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24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 찾아왔어.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돈 벌었냐?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네네. 근데 이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팩트만 진짜 얘기하면. 네네네. 믿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4개월 정도 했어. 4개월 정도 했는데 수익이 연수익으로 환산해 보면 50% 정도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거지 50%고. 근데 사실 실제로 그 4개월 중에서 앞에 1개월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잃었어요.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 1개월은 투자에 좀 신물이 나가지고 돈을 빼는 기간이라서 실제 투자한 건 2개월인데 그러면 실제로는 연수익이 100% 정도 났다. 계산은 자기 마음대로. 진짜 100% 정도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능하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캘핑, 두 번째 데이, 세 번째 스윙, 마지막으로 중장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회사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중장기야. 자기가 워렌 버핏인 줄 알고 미래의 가치에 막 투자하는데 이거 100% 안 돼요. 100%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전에 지금 정확하게 수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대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가격으로 올라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중장기로 하면 실패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스캘핑, 데이, 스윙인데 스캘핑은 뭐냐면 분단위라는 겁니다. 사고 팔고인데 개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 못해요. 왜냐면 될 것 같죠. 근데 뭐가 뭐냐면 세금이 붙어. 세금이 3.3%인데 스캘핑을 하면은 개인은 계속해서 3.3%씩 잃으면서 돈을 잃게 됩니다. 데이는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 사서 한 번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 스윙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서부터 일주일 사이에 사서 팔고를 반복하는 건데 저는 스윙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 30주 정도, 그러니까 30개 종목들을 사고 팔고를 반복을 했는데 비법이 뭐야? 이게 서두가 미안해. 그래서 비법은 없다. 비법은 없고 죄송합니다. 비법은 없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뭐야? 얻은 결론이 있어. 얻은 결론이 예. 고민했더니 다 거짓말쟁이라는 게 얻은 결론이에요. 누가요?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 분은 관심이 절대 없을 텐데 뭐 볼린저 밴드, 뭐 스토캐스터, 뭐 그다음에 RSI, 뭐 캔들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란 그러니까 거? 맞는 거긴 한데 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잘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게 결론이. 그러니까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조건대로 해보면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서 가격을 확인해보면 잃는 적이 발생하게 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찌라시나 모모 스탁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얼마를 주면은 내가 정보를 주겠다. 신탁해서. 예, 이거는 그 스탁만 돈 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들은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정해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주식 사이트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 얘기하거든요.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DC 주식 갤러리. 지금 장난이에요. 저는 표정을 보고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장난이야. 쿠키런 얘기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 거기서 고수들이 있어. 은둔 고수들이. 그러니까 질문하면 얘들이 얘기를 조금씩 해주거든요. 그것들을 종합하면 이게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결과적으로 감이 와요. 감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이 와서 무슨 감이요? 뭐가 와요? 아니 뭔가 얘기하니까 이상해져 점점. 판단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주로 언제 사야겠다. 이 감이 온다고? 네, 뭘 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정해진 법칙은 없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너 수능 공부도 점수 잘 나오잖아. 어떻게 공부했냐? 그럼 얘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마다 한 게 다 다르고. 다 각자 공부 방법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도 최 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히 20개 정도의 지표를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매일 한 종목을 살 때 20개 정도를 활용했는데 다 보니까 믿을 만한 건 이것밖에 없어. 첫 번째 가격 차트. 우리 알고 있는 거 막 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가격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량. 그 밑에 짝대기 서 있는 거 있어. 거래량. 그거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실은 그 주식이 저한테 말을 겁니다. 야, 지금이야. 지금 네가 날 살 때야 이렇게 말을 걸어요. 어쨌든 가격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계속 이 모니터를 뚜렷하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감이 와 목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기독교가 잘못 있어 지금. 그래서 근데 기다림이 좀 필요해요. 걔가 말을 걸어도 이거를 계속해서 의심해 보다가 적정한 시기에 그걸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 사장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이걸 뭐 24시간 내내 고민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에 올인했어요. 올인해가지고 한 거고. 왜냐면은 지난 내가 20대 중반부터 했던 실패들에 대해서 실패할 때마다 생각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 자기가 성급하게 굴지 않고 자기가 많이 기다리고 회의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사면은 사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 네. 내가 솔직히 도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개인 사업하겠다.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 사업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주식은 내가 이미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럼 다 망하느냐? 유명합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체를 하나 꾸리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서 기업체를 꾸리는데 사람들은 주식은 너무 쉽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집단 모욕으로 하시는 그게 아닌데 책을 몇 권을 읽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한 종목을 살 때 마치 내가 진짜로 이 회사를 경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사면 실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괜히 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 3명이 지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장 뭘 먹고 살 것인가? 주식.
어떻게 알았느냐? 예. 쿠키런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왔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필승 비법이 뭐냐? 네. 감이다. 주식이 말을 건다. 아이 씨발 말하기 힘들어. 씨발 감을 얘기하기 힘들어. 근데 진지하다는 거. 근데 자기는 땄거든. 도박판에 들어가서 한번 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아니야 할만하다 이런 게 아니야. 초심자의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죠. 이건 아니에요. 계속 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뭘 얻었냐면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일종의 자기 개발이네 이것도 그 감을 익힌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경험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최 사장 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은 좀 피폐해지가 뭐가 피폐해져요? 모니터만 보니까. 아니 200% 수익이라면 200%. 근데 정말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올인을 원래 했어? 9시에 개장인데 그 정도 되니까 말이 들리지. 그러니까 9시에 개장인데 한 7시쯤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세 보고 뭘 봐야 되냐면은 근데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계 정세를 보고 그런데도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샀던 주식들에 대한 신문 검색들을 다 했었어요. 그다음에 주식이 개장하기 전에 내가 살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개장하고 나서 사고 팔고를 계속 결정하는데 그 가격 지표를 계속 봐요. 그 가격이 변동되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끝나면은 내가 다음날 사고 팔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24시간을 정말 주식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거 실제로 그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니터 여러 개 띄워놓고 막 계속 보잖아요. 휴대폰으로도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실 때도.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노동을 착취당하지 말고 차라리 남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내가 내 노동력을 가지고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 아까 통계적으로 200만 원 근처야 기껏해야 세금 떼고 나면. 그죠. 근데 이게 노동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하는 노동 아니에요. 개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4시간 하니까 정말로 사회적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 사장 나랑 통화했었잖아. 누가 전화를 안 받아 갑자기. 너 피폐해졌어요. 우울하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민해봤는데 내가 딴 돈보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리했고. 보니까 최 사장은 그 사장이 될 자격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오히려 운영은 할지언정 투자는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우리가 가능하면 투자를 하자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투자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개인이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한동안 안 할 거야. 왜냐면 너무 피폐해지니까. 근데 인생이 바닥을 찍었을 때 나한테 조금의 돈이 주어진다면 해보겠다.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피폐하지만 뭐 열심히 보약 먹어가면서 그걸 했으면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100%까지는 힘들지라도 한 30% 이상이 몇 년 이상 나왔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오로빌로 간다 저거. 오로빌 가서 5시간 동안만 딱 주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그걸 갖고서 세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컴퓨터를 갖고서 인터넷이 되는 곳 호텔들을 다니면서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씩 돈을 벌었거든요. 하루에 내가 말하면 니네 깜짝 놀랄만큼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세계 돌아다니는 이유는 힐링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즐기면 살면 되니까. 완전 착취.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제 역량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불안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종목을 잘 사도 세계 경제가 휘청하거나 코스피나 코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걸 미리 말해버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질문 받는다. 얘기해봐라. 뭐 어떤 거 됐어? 뭐 딱히 질문보다는 이것이 저희의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 사장의 어떤 성공기, 한번 성공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성공담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라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만약에 주식 투자 나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섣불리 하면은 100%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했지.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용됐어.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놀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실 자신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렵다. 사실상 그 DC의 은둔 고수들도 항상 연전연승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그 아까 뭐 연수익 100% 얘기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도 힘들다고요. 쓸데없는 개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 중엔 하나요. 내가 자본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뭐 판검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이 발버둥 도박하는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도박은 아니고 투자죠. 근데 투자는 뭐 도박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인적 측면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이 발버둥 치는 거 말고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 그 깡세형 선생이 자기가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꿈꿔볼 수 있는 돈 버는 방법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보다가 마침 또 방송하길래 좀 한번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사회적 경제라고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요새 좀 인기 있는 것들이 뭐 아름다운 가게라던가 이런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회적 기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되게 굉장히 보편적인 기업이라던가 재단 혹은 조직의 운영 형태예요. 이거는 그 유럽에 나온 실제 통계를 보면은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고용 인원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비영리 조직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형태의 비영리 조직은 절대 아니고요. 영리 추구 활동도 충분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어떤 영리 조직 이라고 우리가 기존의 이제 기업체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기업체들은 기본적인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죠, 그렇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그리고 좀 빨갱이 말이겠지만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고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면서 그 직원들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죠, 자기.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목표는 자기 그 기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이윤의 물론 수익이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을 통해 임금으로 분배가 되긴 하지만 가장 크게 이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투자자 혹은 뭐 사장님, 주식 투자자 이런 기업 이런 분들한테 이윤이 많이 배분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운영이나 분배 측면에서 기존 기업이랑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어떤 사장님이나 투자자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윤 창출이 아니고 그 조직에 가담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웰빙, 복지, 이윤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나오는 이윤 같은 것도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되도록이면은 공동체 전체의 복지라던가 이런 교육 뭐 이런 문제 쪽으로도 설사 이윤이 안 되더라도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1인 1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기존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지분이 20% 있으면 그만큼의 발언권을 갖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내가 뭐 조합비를 2인분을 낸다고 해도 3인분을 낸다고 해도 그 의결권은 똑같아요. 무조건 1인 1표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국민TV라고 지금 하는 그 인터넷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인가 내면은 그 한 주를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합비인데 제가 2주를 살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의결권은 똑같아요. 한 표만 가져옵니다, 저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형태로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생활협동조합 이런 거 대학 때 있었을 거예요. 각 대학별로 생협이 다 있습니다. 몰라. 예.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생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학생들을 위해서 싸게 음식이라든가 뭐 저기 문구류라든가 이런 거로 영업을 하죠, 그렇죠? 몰라.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대학에 다 있어요. 난 몰랐어. 생협이 있습니다. 예.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 회비를 걷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유통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물건을 더 싸게 공급해주는 형태.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 같이 협동조합 같은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우리가 흔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네. 그런 형태도 있고 무슨 뭐 그냥 비영리 조직처럼 무슨 재단 뭐 이런 형태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아주 그 핵심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종의 동업 혹은 조합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출자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본 많이도 안 내지 많이 내봤자 몇백만 원 단위인데 일단 자본을 내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공동체가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도 있었던 우리 흔히 생각하면 개 있잖아요. 개. 옛날에 개, 둘에 기본적인 명목이 생각했어. 개.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정리 같이 해보면은 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 없는데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면 어쨌든 근데 지금 사회적 경제가 이제 대안적인 경제 체제로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동조합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자본을 출자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의사결정은 각자 민주적으로 1인 1표씩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윤에 대한 분배도 공공 복리를 위해서 쓰고 개인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공평하게라는 건 출자한 거의 비례인가요? 아니면 1인? 아니요. 똑같이 N빵 하는 거죠. N빵. 출자 비례하지 않고요? 그것도 근데 그 규칙이 다르고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것도. 의결권은 무조건 하나지만 그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꼭 개인이 먹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공동체 복지를 위해 또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경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생산, 소비, 분배가 있는데 일단 생산, 소비, 분배를 공동체 이익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공동체 이익에 맞게 생산하고 공동체 이익에 맞게 소비하고 공동체 이익에 맞게 분배한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체, 운영하는 주체도 자기들이지. 그렇죠.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이 사실은 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게 사회적 경제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그 형태라는 것이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산주의랑 유사해 보이는데 생산수단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고서 공동으로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빨갱이야 이거. 변형된 형태의 빨갱이.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성미산이요? 성미산 마을 공동체. 성산동 쪽에 있고. 성산동. 이게 1994년에 이제 사실 그냥 어머님들이 자기 애기들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어느 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장소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잖아요. 점점.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가니까 이게 사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야 방과후 학교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학원 같이 방과후 학교도 운영을 해보자. 아니면 애들이 이제 그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애들 밥 먹일 수 있는 먹거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게 결정적으로 한 먹거리 구매 사업, 공동 구매 사업을 위해서 마포 둘의 생협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그 일종의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을 하는 조직이고 거기서 그 현재 마을 구성원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나 뭐 과일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마트처럼 파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 그 마포 둘의 생협 그 현재 조합원 수가 약 6,500여 가구. 진짜 6,500명. 예. 그리고요. 많네. 매출이 놀라지 마세요. 조그만 작은 게 그게 아니네. 예. 매출이 55억입니다. 순매출이. 그래요? 예. 직원은 60명. 그러면 오로빌 거 비슷하네. 예. 직원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직원만 해도 60명이 넘고요. 예, 생협에서만 뭐 일하는 동네 장난하는 것처럼 조그만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마포 둘의 생협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수익을 뭐 배분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사업을 더 많이 벌여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동육아를 위한 어린이집만 해도 4개, 공동육아를 위한 방과후 학교 1곳, 뭐 대안학교도 있고요. 대안학교는 인가를 못 받은 걸로. 예, 마을학원에서 무슨 뭐 택견, 무용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구성원들한테. 커졌군요. 예. 그런데 그거와 동일하게 성미산의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네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그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굉장히 모범 사례로 지금 홍보도 많이 해주고 여기 많이 배우러 간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예. 이게 실제로 성공적이네.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죠, 이거는. 그리고 폐쇄적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거기 이사 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돈 내면 됩니다. 가입비, 조합원 가입비만 내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 주민이 돼야 되죠. 그렇죠. 부동산값 올랐는데. 네. 오로빌처럼 자기가 돈을 주고 땅 사서. 거기는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들을 복지를 위한 단체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예.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저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기업과 뭐 큰 다를 바가 없다. 가 되는 건가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다라고 할 때 사회적 기업의 그렇죠.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가능한데. 반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인간 본성상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야. 인간이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이 사회적 경제, 이 체제가 잘 돌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구성원 중에 한 놈이 나를 벗겨먹고 도망갈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성립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렇죠? 사회적인 신뢰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사회적 경제에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쓰고서 책을 쓰신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교육이 사회적 경제에서 핵심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사회적 경제에서는 교육이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반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 뭐 기업 운영을 하고 하는데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적 기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아예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정한 뭐 영업을 하고 그 재무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는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념적 교육에 대한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념적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는 기존의 영리 조직과 다르다. 이거 교육하는 거예요. 이념이라고 뭐 특별하게 무슨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 이게 아니고 나 그런 교육인 줄 알았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뭐 이념이 있겠죠. 공동의 목적이 있고 반정부적인 교육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필요하다고요? 이거 반정부적인 게 필요하다 지금 오해했는데. 저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창을 열자.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교육이 필요한 건 맞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그걸 운영을 하려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에 따라 하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념적 교육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벌써 뭐 빨갱이 이런 얘기 자꾸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물론 이제 그런 교육도 하려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뭐 인위적이다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파는 대해서? 어떤 뭐 먹거리들이 예. 실제로 대기업에서 예. 마트가 들어오는 것보다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자금 조달이에요. 그렇죠. 예. 개인들이 뭔가 출자를 하려고 해도 큰 돈 모이기가 힘든 거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조직들 보면 정부 지원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많아요. 몇 % 정도가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봤는데 한 3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30% 낮아요. 미만만이 자립할 수 있고 대부분은 네. 이제 의존하고 있는 형태. 오로빌하고 똑같네. 오로빌 자급자족 20%랑 비슷하네. 그래서 야 이거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랑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다르니까 하는데 서구 사회에 한번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이게 몬드라곤? 조합 형태의 그런 기업입니다. 이거는 스페인 전체 기업 순위가 7위입니다.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7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5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고용자 수만 해도 8만 명이 넘어가요. 유럽은 8만 명이 넘어가고 걔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업협동조합 파고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스페인 내 가전제품 시장의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자도 있고요. 독자적인 기술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시작 단계니까 당연히 뭐 안 될 거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워낙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해외에 부지기수로 많다. 너무 많다. 해볼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5인 이상이면 일단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됐어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4명이라서. 한 명만 더. 근데 이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강 선생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짧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너무 큰 주제라서 요거를 나중에 한번 빼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빨갱이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논문 쓰신 분이랑 뭐 관련이 있다고. 그분이 가까운 지인에 계셔가지고 가까운 지인 자기 누나를 갖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 이거 좀 얘기를 사회적 경제 얘기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 한번 또 해보시죠. 한번 빼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뤄봅시다. 그렇죠? 강 선생이 사실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경제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가 한번 겁도 없이 건드려봤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이렇게 3회에 걸친 경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한 10초씩 한번 진행을 해보면 저는 일단 2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자본주의에 수긍하거나 아니면은 오로빌로 도피하거나. 오케이. 그렇죠.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강 선생 어떻게? 저는 어렵지만 현실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21세기에는 더 이상 무슨 좌파, 우파 구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우리 공익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이념적인 구분 자꾸 이제 발목 잡히지 말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오로빌 나도 데리고 가죠. 그래 갑시다. 우리 김도희께서는 저는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인본주의나 인간적인 가치가 먼저 오는 경제가 무엇인지는 개개인이 아주 다양하게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은 정말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개인들이 일단 자기의 그 이상적인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수단은 자기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은 안 되고 무수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일해야 된다. 네네. 일이 포함돼야 된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단어로 압축을 시켜서 얘기하자면 정신승리인데요. 네네. 행복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이게 한 지체다. 각각의 어떤 지체다 얘기해서 누구는 머리 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간이 있을 것이고 손발이 있을 것이고 눈이 있을 것이다. 그럼 다 맡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많은 사람을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데는 부러워하면서 박수 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좀 질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뭐 우리 문화 특수성을 생각하면 과연 정당하게 돈을 벌었을까. 근데 그런 것들도 좋아요. 그런 것들도 좋고 비판적인 것 자세로 해갖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노력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무엇이 이득이냐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질투를 하든 부러워하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 삶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겠죠. 욕심 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는 그렇죠. 분수를 알자는 것이 굉장히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이 정도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이 안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 여기서 내가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눈에 피를 흘리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해모씨처럼. 맞아요. 우리가 그런 내세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에서 읽으셔보신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다면 내가 돈이 없고 그다음에 실패한 거고 루저 같고 불편하다면 그 불안을 알랭드 보통 불안이라는 책에서 그게 왜 그런 돈이 없으면 왜 불안한지 좀 이게 써놨거든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불안한 이유. 왜 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제약시하고 내가 왜 루저고 내가 사회에 도태됐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항상 부자가 돼야 된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회가 만든 거다. 괜찮다. 그게 일종의 허위의식이라는 거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 추구 이런 것들.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보다는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 삶의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자본주의란 말 자체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자본주의란 말이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적 생각을 생각해보면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 어떤 가치가 필요한 건가요? 인본주의적 가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 그리고 또한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또 행복하거든요. 비판하고 싶어. 야, 직업도 없고 지금 시험자인데 뭘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을 하나.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독실이 얘기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인 어떤 욕심을 갖거나 그렇게 너무 자본주의적인 가치 세계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진짜로 나를 행복하는 게 뭐고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거죠.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수 있다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한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죠. 독실이가 말한 것처럼 정신 승리를 한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는 거야. 돈을 벌어가지고 오로빌로 가자. 그치? 오로빌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죠?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 경제를 이제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제를 또 한번 다루게 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탄생, 비기닝 오브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맞나? 그럼 대학이시죠? 대학의 시작. 최 사장의 영어가 좀 많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청취자분들이. 우주의 탄생. 야, 니네 요청이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경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야, 니네 수준이 맞게 미스테리 해라.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주의 탄생에 비화. 대해서 우리 독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과학사 전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우주를 보는 시각을, 과학을 보는 시각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경제를 총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